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 SNS 카카오톡의 채팅 목록 탭에 배너용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본격적인 광고 수익 확대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인데요. 카카오는 2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 광고 상품을 삽입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일반적인 배너 광고와 달리 광고 내용에 따라 톡 안에서 구매나 예약, 회원가입 등을 한 번에 진행하면서 사용자들이 곧장 소비에 나설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이용자 위치에 따라 적합한 광고를 매칭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메시지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거나 필요로 할 때만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용자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인데요. 카카오는 현재 해당 광고를 한정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베타 테스트를 운영해 본 후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카오톡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카오의 이러한 움직임은 페이스북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창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이 작성한 카카오 외국인은 2013년에서 2014년 페북 랠리를 보았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카카오톡 광고가 카카오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을 보였는데요. 김 연구원은 수익성 높은 카카오톡 광고에서 큰 폭의 매출액 증가가 전망된다며 이미 트래픽 유지 비용 부담 증가율이 0에 가까운 카카오톡 플랫폼에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 수주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증가는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3년에서 2014년 페이스북이 SNS 모바일 타겟팅 광고 노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가 수익 비율이 1000배를 상회한 것을 경험했다며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모바일 광고 성장 스토리를 카카오톡 채팅창 광고에 대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대 미술 경매사 서울옥션의 IT 관계사 블루인덱스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정보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예술품 데이터 플랫폼의 1차 구축을 마쳤다고 1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 1월부터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협업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구축한 1차 예술품 데이터 플랫폼은 미술품, 조각상, 아트토이, 피규어 등 다양한 예술품의 거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매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 오픈했으며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올 하반기 정식 오픈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예술품 데이터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술의 기획과 개발, 적용 등을 맡았습니다. 블루인덱스는 서울 옥션이 20년간 미술 시장에서 축적해온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모델이 훌륭히 작동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해 경매 예술품 정보를 거래할 수 있고요.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의 장점인 높은 보안성이 발휘되며 정보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데이터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예술품 전문가가 직접 데이터를 검수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 분야를 전략 사업 영역으로 선정하며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계열사 적용에 나섰는데요. 블루인덱스는 미술 시장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으로 투명하고 높은 신뢰의 미술 시장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시스템의 블록체인 역량을 최초로 사업화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예술품 데이터 플랫폼을 시작으로 자사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특정 암호화폐 이름을 이용해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과 유사한 구조로 해당 암호화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에 대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들은 특정 암호화폐가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진행한다며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비트는 이와 관련해 실제 특정 프로젝트 팀과 직접 접촉해 위 내용에 대해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쳤고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해당 조직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향후에도 협력 계획이 없음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이오스의 명칭을 이용한 암호화폐 슈퍼 이오스를 비롯해 트론, 에이다 등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자 모집에 대해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조는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관련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업비트 계정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의 거래 의심 계정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이오스와 트론, 에이다 프로젝트 팀은 현재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에이다 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월드 에이다는 정식 파트너가 아니며 에이다 에코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에이다를 보내거나 비공식 응용 프로그램을 열거나 클릭하지 말길 바란다며 우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올 1분기 대대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나 화웨이와 4%포인트 차이로 턱 밑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4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점유율 격차는 4%포인트로 전년 동기 8%포인트보다 2배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7,200만 대를 생산해 전년 동기보다 출하량이 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3,930만 대에서 5,910만 대로 50% 급증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샤오미, 오포의 순서입니다. 쇼비 스라바스타바 카운터포인트 연구원은 화웨이는 주요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상위 10개 업체 중 성장세가 가장 높았다며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화웨이의 성장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이 5,220만 대에서 4,200만 대로 1년 만에 20%나 대폭 줄어들면서 점유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상위 5개 업체 중 중국 업체가 2, 4,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비롯된 가성비 전략과 최근 들어 프리미엄 모델 등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어 제품 고급화 경쟁력도 붙고 있습니다. 쇼빈 연구원은 중국 브랜드들은 자국 시장 외에도 다른 국가로 새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 출시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고 새 플래그십을 유럽에서 출시해 유럽 시장 개척도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LG전자의 출하량은 1,140만 대에서 680만 대로 40% 급감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 코빗, CPDAX는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발한 크로스앵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과 이후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암호화폐 신뢰도와 투명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될 때는 규제기관을 통해서 기업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FUD를 일으키는 실체 없는 허위 정보들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한 사업 성과 지표나 기술 개발 현황과 같은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한 분석 정보들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이러한 신뢰 결여와 부족한 정보 환경은 내부자 거래, 사전 정보 활용 등 투기성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의 주된 갈등의 이유라는 설명인데요. 이 밖에 주어진 정보만으론 펌프앤덤프와 같은 사기성 프로젝트의 감별이나 깊이 있는 투자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불투명성은 정부 규제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크로스앵글은 자체 공시정보 플랫폼 쟁글을 구축해 정보 환경 개선에 나섰는데요. 쟁글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부터 직접 제공받으며 검증을 통해 공시됩니다. 쟁글의 데이터 공시 기준은 다트, 에드가와 같은 증권규제기관의 공시 기준과 S&P, 무디스,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존 주식시장에서 확립된 공시체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재해석됐습니다. 쟁글은 온-오프체인 정보를 모두 포함해 부분적 불완전 정보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확신을 보였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로스앵글은 쟁글에 올라온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상장 적격 진단 보고서를 거래소들에 제공합니다. 거래소들은 해당 보고서를 새로 상장할 코인의 적격성 및 상장된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규 CP닥스 총괄이사는 크로스앵글의 서비스가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는 투자자들의 안내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오세진 코빗 본부장은 크로스앵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공시 플랫폼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모범 규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그동안 고팍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와 협업을 해왔다며 크로스앵글의 쟁글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와 무결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팍스는 앞으로도 쟁글과 같은 좋은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로스앵글은 현재 쟁글의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 본격 론칭에 나선 후 더 많은 거래소와 투자자 및 프로젝트와 협력해 보다 건전한 공시 문화가 자리 잡힌 암호화폐 시장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11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CBC 뉴스 이유정이었습니다.